대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약속하고 줄줄이 포기한 땅이 있습니다. 바로 새만금입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이 버림받은 땅에 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왜 갯벌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걸까요? 이유는 정의선 회장과 엔비디아 젠슨 황이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0여 년 전 할아버지 정주영이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의 손자가 AI의 미래를 세우려 합니다. 정의선 회장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 걸까요? 새만금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정주영 회장의 파격적인 유조선 공법 아이디어를 이용해 바다를 막아 지도를 다시 그린 상징적인 땅입니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으로 33km에 달하는 방조제를 완성했고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거대한 땅이 바다 위에 솟아올랐죠. 그렇게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토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땅은 만들어졌는데 그 땅을 채울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삼성은 새만금에 태양광 클러스터를 짓겠다며 23조 원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환호했고 전북은 들썩였죠.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가 덮치자 삼성은 조용히 발을 뺐습니다. 2018년에는 SK가 2조 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약속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전력망 연결 문제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계획은 흐지부지됐죠. 새만금은 그렇게 양치기 소년의 땅이 됐습니다. 투자 발표만 요란하고 실제로 삽을 뜨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고 전문가들은 새만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너무 멀고 산업 인프라가 부족하며 불확실하다는 것이었죠. 대기업들에게 새만금은 리스크가 너무 큰 도박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예상치 못한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현대자동차가 7조 원을 들고 새만금에 발을 디딘 겁니다. 시장은 의아해했습니다. 자동차나 잘 만들던 회사가 왜 갑자기 갯벌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걸까요? 다른 대기업들이 전부 실패하고 떠난 바로 그 땅에 왜 지금 들어오는 걸까요? 정의선 회장이 본 것은 다른 기업들이 놓친 무언가였습니다. 그 실마리는 작년 미국에서 열린 한 번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2024년 봄 정의선 회장은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목적지는 실리콘밸리. 그가 만난 사람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죠. 정의선 회장은 그 자리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엘 5만 장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동차 회사 회장이 반도체 황제를 직접 찾아가 GPU를 대량 구매한 겁니다. 업계는 술렁였습니다. 현대차가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쇳물을 녹여 차체를 찍어내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굴리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도로 위의 수만 가지 상황을 순식간에 판단하고 반응해야 하죠. 이건 엔진 기술이 아니라 AI 두뇌의 영역입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발로 걷고 물건을 짚고 장애물을 피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AI 연산의 결과물이죠. 문제는 이 AI 두뇌를 어디서 훈련시키느냐였습니다.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수억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를 학습해야 합니다. 로봇의 움직임을 최적화하려면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하죠. 이 모든 작업에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슈퍼컴퓨터급 연산 능력과 그걸 먹여 살릴 막대한 전력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현대차에게 데이터 센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지어야 할까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본능적으로 수도권을 떠올립니다. 인력이 몰려 있고 통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실제로 국내 데이터 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을 그는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죠. 다른 기업들이 눈앞의 편리함에 취해 있을 때 현대차는 판 자체를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터지기 직전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 짓겠다고 신청하면 허가받을 확률이 고작 2%.
100곳이 손을 들어도 2곳만 문을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전기가 없습니다. 수도권 전력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여름 폭염에 에어컨 수요만 감당해도 아슬아슬한 판에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 센터까지 받아줄 여력이 없죠. 땅값은 또 어떻습니까? 경기도 외곽만 가도 평당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축구장 10개를 합친 부지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땅값만 수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죠. 여기에 민원이라는 복병이 기다립니다. 고압 송전선 하나 깔려고 해도 민원이 폭발하는데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굉음을 내뿜는 냉각팬, 전자파 우려, 경관 훼손 등으로 주민들의 반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만 바라봅니다. 이유를 물으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인력 확보가 쉽고 본사와 가깝고 고객사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20세기 공장의 논리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출퇴근할 수만 명의 노동자가 필요 없습니다. 거대한 물류 트럭이 오가지도 않죠. 서버실을 지키는 건 소수의 엔지니어와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는 광 케이블을 타고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서울 한복판이든 전북 바닷가든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엔 차이가 없습니다. 본질을 꿰뚫으면 답이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핵심 경쟁력은 입지가 아닙니다. 전력입니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승부를 가르죠. 그런데 수도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전기는 부족하고 가격은 비싸며 신규 공급마저 막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수도권만 고집하는 건 셈법이 틀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차는 완전히 다른 방정식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실마리는 태평양 건너 텍사스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외곽. 황량한 벌판 위에 거대한 구조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짓고 있는 AI 슈퍼컴퓨터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옆에 발전소가 함께 건설되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혔습니다. 텍사스 전력망만으로는 AI 훈련에 필요한 전기를 감당할 수 없다고요.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이 자체 발전소를 지어야 할 만큼 에너지 문제는 심각합니다. 머스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자력 발전소와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마존은 핵융합 스타트업에 투자를 쏟아붓고 있죠. 구글은 지열 에너지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 에너지 확보 전쟁에 나선 겁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칩이 아니라 전기입니다. 엔비디아 GPU를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그걸 돌릴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숫자를 보면 실감이 납니다. 챗GPT 같은 대형 AI 모델 한번 훈련시키는데 소규모 도시 하나가 한 달간 쓰는 전력이 들어갑니다. 훈련이 끝나도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서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의 연간 전력 소비량이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와 맞먹죠. AI가 똑똑해질수록 전기는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현대차는 이 흐름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블랙웰 5만 장을 확보한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승부처는 그 칩들을 먹여 살릴 전력 인프라였죠.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 해외처럼 자체 발전소를 짓자니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정의선 회장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전기가 넘쳐나는데 쓸 곳이 없어서 버려지는 땅. 다른 기업들이 외면했던 바로 그곳. 새만금이었습니다. 대기업의 무덤이라 불리던 땅에 숨겨진 치트키가 있었습니다. 새만금에는 전기가 넘칩니다. 서해안을 따라 늘어선 풍력 발전기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간척지 위에는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빨아들이죠. 전북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국 상위권입니다. 문제는 이 전기를 쓸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였습니다. 대규모 공장도 거대한 소비처도 없었죠. 생산된 전기가 갈 곳을 잃고 버려지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골칫덩이였지만 현대차에게는 황금알이었습니다. 수도권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전기를 구걸해야 하지만 새만금에서는 전기가 구애를 합니다. 전력 수급 걱정 없이 데이터 센터를 풀가동할 수 있죠. 전기료도 압도적으로 쌉니다. 재생에너지 과잉 공급 지역은
전력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전기료인 점을 감안하면 이건 매년 수백억 원의 비용 절감을 의미합니다. 민원이 없다는 것도 결정적 강점입니다. 새만금은 간척지여서 사람이 살던 땅이 아니죠. 주변에 주택 단지가 없으니 소음 민원도 경관 훼손 반발도 없습니다. 고압 송전선을 깔아도 시위대가 등장하지 않죠. 수도권에서는 상상도 못할 환경입니다. 인허가 속도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수년이 걸릴 절차가 새만금에서는 몇 달 만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까지 내다보면 퍼즐이 완성됩니다. 현대차는 자동차를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유럽과 북미 시장은 이미 탄소 규제의 칼날을 세우고 있죠.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만들라는 요구입니다. 새만금의 풍력과 태양광 전기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면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여기에 전북에 밀집한 로봇 연구기관들과의 시너지까지 더해집니다. 피지컬 AI를 실증할 최적의 환경이 갖춰진 셈이죠. 저주받은 땅이라 불리던 새만금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훈훈한 그림입니다. 대기업이 지방에 7조 원을 투자하고 낙후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정부의 지방 투자 활성화 정책에 화답하는 모범적인 기업 시민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현대차에 훨씬 정교한 계산이 들어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 전체가 긴장 상태죠. 이 상황에서 현대차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통상협상 테이블에서 정부가 현대차의 편에 서줘야 합니다. 새만금 투자는 그 협력을 이끌어내는 완벽한 카드였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지방 균형 발전은 핵심 정책 과제입니다. 현대차가 이 과제에 동참하면 정부도 현대차를 외면하기 어렵죠. 지자체의 세제 혜택도 쏟아집니다. 전북도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고용보조금까지 수도권에서는 꿈도 못 꿀 조건들이 새만금에서는 당연하게 제공됩니다. 인허가 절차도 파격적으로 단축되죠. 현대차는 땅값 전기료, 세금까지 3중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정부와의 관계까지 강화하는 묘수를 둔 겁니다. 결국 누가 이득을 볼까요? 현대차는 미래 생존에 필수적인 AI 인프라를 가장 싼 값에 독점했습니다. 정부는 지방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성과를 얻었죠. 전북은 일자리와 세수 확보에 기대를 품게 됐습니다. 모두가 웃는 윈윈 구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정의선 회장은 다른 기업들이 포기한 땅에서 판 자체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베팅의 최종 승부는 어디서 갈릴까요? 7조 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짓는 것보다 운영하는 게 진짜 승부죠. 현대차가 새만금에서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입니다. 아무리 자동화된 시설이라 해도 고급 엔지니어는 필요합니다. AI 모델을 설계하고 서버를 최적화하고 보안을 관리할 전문가들이죠. 이들이 전북까지 내려올까요? 수도권에 집중된 IT 인재들을 새만금으로 끌어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이 문제를 이미 예상했습니다. 전북에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로봇과 AI 관련 공공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들과 손잡고 인재 양성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 합니다. 지역 대학들과의 산학 협력도 추진 중이죠. 서울에서 인재를 데려오는 대신 현지에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을 실증할 테스트 베드도 새만금에 들어섭니다. 연구자들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을 직접 만져볼 기회가 열리는 셈이죠. 두 번째 관문은 시간입니다.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합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에만 수년이 걸린다면 완공될 때쯤 기술 판도가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속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기존 인허가 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하고 모듈형 건설 방식을 도입해 공기를 줄이겠다는 계획이죠.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 속도전의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 변수는 글로벌 환경입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AI 기술 통제가 언제 한국 기업들에게 불똥이 튈지 모릅니다. 엔비디아 칩 수급이 막히면 데이터 센터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죠.
현대차는 이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자체 AI 칩 개발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현대차 전체의 미래를 건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바다를 메웠습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손자 정의선 회장이 같은 땅 위에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리적 국토를 넓혔다면 손자는 디지털 영토를 개척하려 합니다. 쇳물 대신 데이터가 흐르고 엔진 대신 AI가 숨쉬는 새로운 제국의 청사진입니다. 이 도전이 성공한다면 파급력은 현대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새만금이 AI 허브로 자리 잡으면 수도권 집중의 고정관념이 깨집니다. 다른 기업들도 지방의 가능성을 다시 보게 되죠. 전북 지역 경제는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됩니다.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가 생깁니다. 30년간 양치기 소년의 땅이라 조롱받던 새만금이 비로소 진짜 약속을 지키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현대차 새만금 사업이 전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경제의 단비가 될 수 있게 되길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